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울산시가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울산에는 6개 기업체가 연간 15,000톤의 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재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25톤짜리 철제 코일을 싣고 있던 트레일러가 앞차를 들이받아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가을철 태양의 위치가 낮아지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눈부심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갯돈을 관리하는 총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무의 10살 난 딸을 감금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울산 항온노조의 탈세 문제를 제기하려던 기자회견이 항온노조원들의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10대들 사이에 뜻을 알 수 없는 은어와 비속어, 줄임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울산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한글문화 예술제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우리말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알리는 공연과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산업수도 울산을 견인해온 정유산업이 울산에 뿌리를 내린 지 올해로 50년을 맞았습니다. 지역 정유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연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울산시가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울산 지역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열흘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시의 불산 누출 사고. 23명의 사상자에다 가스 누출 치료자만 2,000명에 육박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자 정부는 구미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지난 3일 화재가 난 전국 최대의 불산 가스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8일까지 불산 등 유독물을 취급하는 10개 업체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독물 제조 과정과 관리 실태 전반을 진단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현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그다음에 기관이 요하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개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500여 개의 화학업체가 전국 유독물의 3분의 1에 달하는 3,500만 톤을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울산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열흘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세부적인 어떤 유독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것부터 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울산이 전국 최대의 석유화학단지로 조성된 지 벌써 50년.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따뜻한 가을 햇살 반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가을 햇살이 운전자들의 눈부심을 유발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교통사고 모습입니다. 승합차가 달려오더니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횡단보도가 한 2초 정도 하얀불이었는데 브레이크도 밟은 그런 게 없고요. 그대로. 사고가 난 곳입니다. 사고는 환한 대낮에 발생했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멀쩡히 서 있는 주차 차량을 왜 들이받은 것일까? 운전자가 햇빛에 눈이 부셔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못 봤다고. 여름철 태양의 지표면 입사각은 최고 76.5도로 직각에 가까워 운전자의 눈까지 햇빛이 잘 닿지 않지만 봄과 가을엔 태양이 낮게 떠 직접적으로 운전자 눈을 향하다 보니 아찔한 순간이 많습니다. 해가 질 적에나 떨 적에 굉장히 눈이 많이 부시고 그래요. 운전하실 때 어떠세요? 운전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사고 날 위험도 많고. 전문가들은 운전자 눈에 직접 닿는 햇빛은 일시적으로 시야를 완전히 가려 안전운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을철은 하늘이 맑다 보니까 가시광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우리 일조량이나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눈 자체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 눈에 황반이라는 부분들이 광감인성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증상. 순간적인 눈부심 사고가 많은 요즘 선글라스 착용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달리던 트럭에서 대형 적재물이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 아침 25톤짜리 대형 철제 코일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적재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적재 불량 차량은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레일러 중간에 실려있던 25톤짜리 대형 철제 코일이 운전석을 덮쳤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운전석은 앞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철제 코일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급정거하면서 철제 코일이 앞쪽 운전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트레일러는 신호 대기 중이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앞차하고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적재물이 앞탑을 충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에어브레이크가 잠겨놓으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제 코일이 떨어졌다면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2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아 출근길 도로가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통제해 놨습니다.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데 조금 기다리시든지 아니면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늦어갖고 뭐 사무실에 지금 보고 전화하고 지금 뭐 조마조마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도로에 알루미늄 조각이 떨어져 차량 14대가 파손되는가 하면 6월엔 트레일러에 싣고 있던 철제 배관 13개가 차량과 도로를 덮쳐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적재물 고정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명피해만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4, 5만 원 정도의 범칙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형사처벌은 안 합니다. 스티커 자체도 사람이 다쳤을 때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지 사람 안 다치면 스티커 발부 안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울산에서 적재물 추락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1,052명. 솜방망이 처벌 속에 적재불량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언어가 비속어와 인터넷상의 은어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그 실태를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일반인과 학생 등 1,200명이 넘게 참가한 한 백일장. 대부분 좋은 문장이었지만 일부 참가자는 인터넷에서나 볼 수 있는 은어를 섞어 사용해 심사위원들을 당혹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그런 걸 좀 피했어요. 우리가 한글날에 글짓기를 하니까 이런 걸 안 써야 되겠다. 사전에 없는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그게 몸에 배여서 10대들의 언어 습관이 어떤지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공개할 수 있는 사람 좀 나올래요? 네.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봤더니 욕설과 비속어, 알 수 없는 단축 언어가 가득합니다. 디귿, 치읓, 기역, 히읗이 뭐예요? 닥치고 함.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친구들도 쓰니까. 청소년들이 작성해 돌려본다는 인터넷 소설에도 언어 파괴와 틀린 글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단문을 선호하는 인터넷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말 줄임이 나타나고 노래 집단의 동질감을 위해 거친 표현을 즐긴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쓰면 참 좋은데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글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우리말이 품격 있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외솔 탄생 118주년을 맞아 선생의 고향인 울산에서 한글문화예술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는데 어디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김익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글문화예술제 개막을 앞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 무대와 부스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곳에서는 내일 저녁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폐막일인 14일까지 저녁마다 가야금과 타악, 퓨전 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목판 체험전, 그리고 최연배 한글 이야기전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13일과 14일에는 이곳과 울산박물관에서 한글 문화 심포지엄이 열리고 소설가 조정래 씨와 이어령 교수의 특강도 마련됩니다. 울산에서 먼저 시작돼서 한글의 중심으로서 세계로 나아가서 마치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듯이 자연스럽게
한글의 세계화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같은 기간 중구동동 외솔기념관에서도 한글 한마당 행사가 열려 한글 창제 566주년에 맞춘 566인분 비빔밥 퍼포먼스와 울산 사투리 경연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 같은 대규모 한글 문화 행사를 선보이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2016년까지 외솔생가 인근을 한글 마을로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한글 사랑 운동에 나섭니다.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글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외솔의 고향이지만 내세울 만한 한글 행사가 없었던 울산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가 한글과 울산의 품격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민주항원지부는 오늘 울산항의 실질 작업자 명부와 국세청에 신고하는 작업자 명부가 다른데도 하역회사들은 항운노조가 주는 명부에 의존해 과세를 결정해 탈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 항운노조는 하역회사들이 요구한 만큼만 작업에 참여해 명부와 작업자가 다를 수 없고 하역회사 측이 주는 임금만 받는 만큼 탈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항운지부는 오늘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울주군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울주군이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주군은 야적장에 있던 폐주물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 페놀이 섞인 것은 약품 처리 과정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특히 이 업체와 거래하는 주물공장 서너 곳을 대상으로 폐주물사 반입 경로를 파악하고 지하수 페놀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구 지역 전문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울산지법의 강간 사건 징역형 선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울산지법의 강간 사건 1심 징역형 선고율은 22%로 부산고법 37%와 전국 법원 평균 39%보다 크게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또 울산지법의 민사와 형사, 항소심 처리 기간이 각각 6.2개월과 3.7개월로 전국 평균 처리 기간보다 1개월 이상 더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 지역에 설치된 CCTV가 3,0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임수경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 설치된 CCTV는 2,877대로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전국의 CCTV는 13만 1,000대로 4년 전보다 200% 늘었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는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산업주간과 SK이노베이션 창사 50주년을 맞아 UBC 울산방송은 지역 정유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정유산업이 울산에 둥지를 틀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서영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962년 울산 장생포 납도에서 공업센터 선포식이 열립니다. 이 기획은 그 첫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국가 행사가 야타망한 이 야산에서 열린 이유는 바로 맞은편이 정유공장 예정지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10월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돼 곧바로 유공 울산공장, 즉 지금의 SK 울산 콤플렉스 건설에 나섰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정유 공장이 들어선 가장 큰 배경이 그 문제입니다. 2년 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처음으로 국내 시설에서 경유 등 석유 제품에 이어 나프타 공급이 시작됩니다. 나프타는 열분의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과 화학 섬유는 물론 비료나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소재입니다. 정유 공장 가동으로 나프타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비료 공장과 섬유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고 74년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76년엔 인근의 S-오일이 가세했습니다. 그 결과 62년 당시 2억 원대에 그치던 울산의 제조업 매출은 50년 만에 65만 배나 늘어나면서 지난해 130조를 돌파했습니다. 화학산업은 전 세계도 그렇지만은 정유공장 인근에 집적화되는 콤비나트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 울산은 전형적인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4년 가동에 들어간 SK 제1정유공장입니다. 울산의 지난 반세기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였다면 이 공장이 이 견인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갯돈을 관리하는 총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무의 딸을 감금한 42살 김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 5일 오후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 전 갯돈 280만 원을 갖고 연락을 끊은 계모임 총무 A씨를 찾기 위해 A씨의 10살 난 딸을 자신의 차에 태워 10여 분간 남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단속을 피해 농가 창고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6살 엄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 씨 등은 중구 약사동 배농장 뒤 창고에 불법 게임장을 만든 뒤에 짙은 썬팅을 한 이른바 깜깜이 차로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울주군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들이 지난달 초 약사동으로 옮겼다며 야마토 게임기 40대와 현금 300만 원을 압수하고 부당 이익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19살 최모군을 구속했습니다. 최근엔 지난달 19일 동구 방어동 길거리에 문이 열린 주차 차량에서 현금 650만 원을 훔치는 등 20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이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나 창문을 조금 열어둔 차량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공원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4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 반쯤 북구 화봉공원에서 17살 이모 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2명의 어깨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북정공원에서 10대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입건되는 등 공원에서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훔쳐본 34살 지모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6일 밤 9시 50분쯤 남구 산업호수공원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에 있던 30살 A씨를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 여성회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이 오늘 시청에서 열려 초대 관장인 74살 김복순 씨 등 6명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울산 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여성의 창업과 취업, 직업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 울산 산업주간 행사가 오늘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생 이산화탄소와 수소 활용 첨단 소재 개발 세미나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내일은 국내외 134개사가 참여하는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가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제24회 울산 산업문화축제와 기업사랑 울산사랑 시민 걷기대회도 이어집니다.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울산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농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나눔 이벤트가 마련됐으며 울산시는 모범 농업인과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화의 세계 특별전이 오늘 울산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연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와 단원 김홍도의 북일영도, 최북의 영모도 등 보기 힘든 걸작 문인화들이 선보이며 유로 전시회입니다. 제2회 동그라미 장애인 문화재 전시회가 오늘부터 시청 본관에서 개막했습니다. SO일 울산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오늘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한지공예와 천연비누, 천아트와 펠트 등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인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한가요? 네,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찬이슬이 맺히는 절기답게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아침은 오늘과 비슷한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약간 덥게 느껴지겠고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선선한 가을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영남지방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점차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주와 밀양은 일교차가 14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 후반이 될수록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1, 2도가량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가을 정치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